현재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양극화가 아니라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를 구입해라. 하지만 전체적인 신문 뉴스에서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매물이 증가한다.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 빌라, 아파트, 상가, 여기는 사람이 못 사는 곳입니까? 구축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는 서울에 신축 아파트만 대부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유튜브나 신문 기사를 자기 멋대로 쓴다 하더라도 적당히 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양극화가 문제가 아니고 양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뉴스나 신문, 모든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적성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품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서울도 지방도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서야 견디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는 벌써 2022년도에 하락을 하고 폭락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행보 아닌 행복으로 자기들끼리의 리그전을 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혹여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뒤늦게 다시 한번 아파트를 구입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모든 상황은 끝났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쳐다도 볼 필요도 없고 관심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발맞춰서 엄청나게 많은 보도들을 쏟아냈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반토막이 나는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결국 대출 규제 하나 때문에 그렇게 반토막이 날까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어려워서 위축되어서 다시 급매물이 나올까요? 현재 이 아파트는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513세대의 최고층은 30층. 2017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물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썼을 수도 있고 업계약서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격이 내려갈 때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들도 많은데요. 예전 2018년도 평균적으로 6억이 거래된 아파트가 최고가로 10억 가까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거래가 별로 없다가 최근 다시 6억으로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조차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현재 마이너스 41%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결국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던 고의성이 있든 간에 하락했다는 것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410세대의 13층으로 최고층으로 되어 있고 1992년도에 건축된 아파트입니다. 2017년도에 평균적인 가격은 5억대에서 시작해서 미친듯이 상승을 하죠. 그리고 최고가 12억 4천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거래가 없다가 근자에 계속해서 하락해서 8억 6천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최소 3억 정도 이상은 상승했지만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예전 가격까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예전에 일찍 샀는 분들은 대부분 1억이든 2억이든 5억이든 대부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기 때문에 벌었겠지만은 팔지 못하고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간다면 잠깐의 기쁨만 누렸는 것으로 기분만 내면 될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으니까 큰 기대를 가져도 되겠죠. 예전 제가 제주도에 왔다 갔다 그럴 때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전밥들이 상승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점심을 드시면서 막걸리를 드시면서 하는 말이 너그 식당이 100억이냐 200억이냐 즐거운 대화를 나누시는데 결국은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간다면 예전 음송아지가 있었던 추억으로 그냥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걸 팔아서 다시 재테크를 했거나 은행에 넣어놨다면 또 한 번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모든 것은 회전하지 않으면 단지 이와 같은 분위기가 좋았을 때에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4,000세대가 넘는 엄청난 대단지의 아파트인데요. 도남동의 한신 한진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4,500세대가 넘습니다. 최고층은 21층이고 사용승인은 98년도에 건축이 됐는데요. 현재 매물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33평 같은 경우는 예전 2017년도에 4억대 중반대에 시작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9억 8천까지 상승했다가 일부 다시 하락하는 것처럼 거래가 되었는데요. 평균적으로 7억대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자에 5억대, 4억대로 하락해서 거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7평 마찬가지 일부 바닥을 찍었다가 일부 상승은 하고 최근 많은 거래는 없지만은 24평 같은 경우는 예전 3억대에 시작해서 7억 3천까지 거래되었는데요. 최근자에 3억 6천5백에 거래된 이런 매물 같은 경우는 사실 다운계약으로 거래가 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한두 건이 아니라 한 건의 거래만 이렇게 되었는 걸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3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4억대 근자에 4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급매물 하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락을 했다 폭락을 했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와 같이 한두 건 거래된 내용들은 대부분 조건부로 거래가 되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프로테지를 40%다 45%다 그렇게 애매하게 방송을 하는 것은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하지만 일부 하락하는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건축 바람이 불게 되면 미친듯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하락을 해도 전체적인 하락은 아닙니다. 일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급매물로 나오는 매물들이 일부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상승세를 주도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매물이 증가하고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더 이상 서울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지쳐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아파트 마찬가지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아파트인데요. 세대수는 840세대, 최고층은 5층입니다. 87년 건축이 된 아파트인데 11평 아파트 가격이 2017년도에 평균적으로 3억 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로 8억까지 거래가 되고 일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하락하는 기조에 최근 급매물로 3억 4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파트 마찬가지 평균적인 거래가격은 4억이죠. 그렇다면 3억 4천 거래가 됐으면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이 금액까지 지금 현재 4억대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3억대까지 내려와서 거래될 이유는 없다. 물론 매물은 많이 나와 있지만은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수사를 하면 불법적인 거래는 충분히 찾아내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아파트 가격이 34, 5% 하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렇게 거래된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고 볼 수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주식에 세력이 있듯이 부동산도 세력이 있고 주식에 공수가 있듯이 부동산도 옛날부터 다운계약이든 업계약이든 엄청나게 많은 공수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따져보면 불법이겠지만 걸리지 않으면 대부분 넘어가죠. 이 아파트 마찬가지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아파트인데요. 1590세대의 최고층은 15층입니다. 그리고 89년도에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가격이 일부 많이 상승했는데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벽산 아파트 17년 가격은 17평이 2억에서 시작해서 최고가가 5억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건자에 계속해서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은 3억 1천만원대. 19평 마찬가지 2017년 가격 1억 9천에서 2억 초반대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최고가 5억 7천까지 거래되었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3억 2천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5평 마찬가지 이와 같은 굴곡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29평 마찬가지 예전에 3억개에서 계속 거래됐다가 최고가 6억 9천 그리고 일부 나홀로 4억 2천 거래되는 것을 제외하고 최근 다시 한번 5억대로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 매물은 일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 마찬가지 올 초에 상당히 많은 거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 적은 돈으로 갭 투자로 엄청나게 많은 거래를 했죠. 은평구 마찬가지 2억 아파트를 1,700만원 주고 사고 서대문구 마찬가지 1억 아파트를 1,800, 도봉구 3억 아파트를 3천만원 주고 삽니다. 계속해서 전세를 안고 적은 돈으로 매입을 엄청나게 하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도 사실 적은 금액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10억, 20억이 넘으면 사실 돈 놓고 돈 먹기에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와이면 또죠. 하지만 2, 3억대, 3, 4억대 아파트 기본적으로 3천만원, 5천만원을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구입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고 이제 여기서부터 8억대의 아파트를 7천만원에 구입합니다. 마찬가지 8억대 아파트를 7천만원. 동일하게 7천만원으로 나눠서 거래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마지막으로 10억대의 아파트를 전세 12억 5천에 안고 7천만원으로 구입합니다. 소위 말해서 좋게 얘기하면 분산 투자죠. 내 전재산이 2억이다 3억이다. 2년 3년 뒤에는 무조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현재 올 초 바람을 몰고 갔던 분위기에서는 이 정도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 1년 2년 뒤에 2억 3억이 오를 수 있는 곳은 서울뿐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가진 돈이 이게 전부라면 아니면 도로 투자를 했을 것이고 적어도 돈이 많더라도 분산 투자로 이렇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는 예전부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갭 투자라 해서 유행처럼 바람이 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부 국민들, 서민들,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이런 갭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갭 투자를 하고 전세 가격이 반토막이 난다. 그리고 돌려줄 돈이 없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아파트들은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강남에 이렇게 많은 경매 물건들이 튀어나오는지 아니면 정말 경기가 좋지 못해서 이자 낼 돈이 없어서 이런 경매 물건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 많은 경매 물건들 결국은 그 돈 많은 부자들이 다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계속해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아파트 물량은 물량이 아닌가요? 물론 여기에서는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주택, 빌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주택, 주택, 빌라에는 살지 않고 무조건 아파트만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그만큼 많은지 아니면 서울에 그만큼 많은지 서울에 신축 아파트 아니면은 아파트를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구축만 해도 7억, 8억, 10억이 넘는데 신축은 10억, 2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그 많은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만 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물량이 부족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전 국민을 자극시키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아파트 구입을 하다가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채까지 빌려서 아파트를 투자했다가 비극적인 말로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아파트에 열광하다가 아파트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급변하는 부동산 상황 속에서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